1월 6일 위원회법이라는 것이 상원에서 부결이 됐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찬성이 54표가 나왔고 반대가 35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1월 6일 위원회법이라는 것은 1월 6일 날 의회 난입 폭동 사건, 사실 이걸 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을 놓고 FBI라든가 연방법무부라든가 이미 많은 곳들이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되겠다. 10명으로 구성을 하되 5명은 민주당 쪽에서 5명은 공화당 측에서 위촉을 해서 10명의 위원이 조사위원이 되고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줍니다. 뭐냐면 소환권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누구든 어떤 자료이든 필요하면 불러내서 그것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1월 6일 위원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소환권인데요. 소환권을 광범위하게 발휘하게 되면은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격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 것이나 다 요청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보게 하고 사람들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5명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5명의 공화당원 멤버가 과연 누가 선정이 되느냐 이걸 저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 6일 위원회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때 민주당은 전원이 다 찬성했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전원이 다 반대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요. 공화당원 중에서도 3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상원의원들 6명, 이 상원의원들 6명 공화당 의원들인데 오늘 아침에 이 표결 붙였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은 찬성표를 던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화당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라이노라고 부르는 그런 반 트럼프 진영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6일 위원회에서 10명의 위원들, 그중에 5명의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라이노 의원들이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결과는 빤한 것이죠. 의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사항은 6대4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이 위원회 자체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 6명 의원들 얼굴만 봐가지고는 이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에서 온 빌 캐시디가 있고요. 수존 콜린스 의원, 메인주죠. 그다음에 리사 머커스키, 벤 사스, 네브라스카주의 벤 사스, 밋 롬니, 유타주의 밋 롬니, 뭐 다 아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럽 퍼트맨. 저희가 이 앞에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람들은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은 올해 초에 두 번째 탄핵을 할 때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5명은. 그런데 마지막에 불러드린 럽 퍼트맨 같은 경우에 오하이오주의 의원인데 이 사람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또 오늘 위원회법에는 또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진영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를 지금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수가 물론 작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의회 구성 자체가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구성이라고 하면 소수의 반란표가 나온다고 해도 염려할 부분이 없는 것이죠.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의회 구성 자체가 상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아주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은 소수당 아닙니까 공화당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록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도 이 반란표가 나오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오늘 필리버스터가 공화당이 다른 법안을 저지하는 트렌드의 시작이 될 것 같다면서 우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화당에서 이 1월 6일 위원회법을 반대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였다.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하면 그러면은 과반수로 되지를 못하고요. 반드시 60표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상원에서.
근데 60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54표에 그쳤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요번 회기가 시작된 이후로 야, 우리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법안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발동을 안 했었는데 1월 6일 위원회법은 필리버스터를 아예 발동을 해서 막은 것이죠. 어제 미치 메코넬 그 상원의원이 나와가지고 공화당 의원들한테 절대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되니까 공화당 의원들 무조건 반대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란표가 나온 것이고요. 그 앞서서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 하원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이거 지지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5명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하원을 통과시켰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공화당 내의 지도부가 정말 지도부로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 구성 구조 자체가 공화당한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소수의 반란표도 공화당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이거 없애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일단은 오늘 부결이 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척 슈머 상원의원이 1월 6일 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일단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다시 상정하겠다, 다시 투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내 총무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어떤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원내 총무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다수당 대표가 이 전체 의회를 그러니까 상원이면 상원, 하원이면 하원을 그냥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나오는 게 바로 거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계속해서 이 법안 좀 막아주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1월 6일 사태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 국내 테러로 규정을 하고 이 국내 테러의 선동자, 이 뒤에서 조작하고 선동한 사람이 결국 트럼프다라고 몰아세워가지고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코를 끼워 넣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원의 활동이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